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상승장을 뒤로하고 크나큰 하락 및 횡보하는 상황이 왔었죠.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하락이었지만 이번 상승장을 통해 암호화폐를 처음 접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주식과는 다른 변동폭에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된 듯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 속 선물 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시간 4대 플랫폼 BTC 선물 롱 숏 포지션 비율이 51.18%로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4시간 4대 암호화폐 선물 플랫폼인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비트맥스의 포지션 비율의 경우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선물 시장의 경우 홀짝 게임이죠. 더욱 상승할 것 같다면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하고 하락할 것 같다 싶으면은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중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 그리 좋지 못한 기조의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글로벌 기관들에게서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좋지 못하게 보는 인물들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그저 엑셀 데이터 쪼가리랑 다를 게 없다 신랄하게 비판한 인물이죠. 지금 시대의 2G 폴더폰을 쓰고 있는 것은 함정인데요. 이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어 많이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의 영향일까요? 부회장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 구매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부회장의 경우는 연례 회의에서 비트코인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는데 서론부터 불안불안하죠. 이 중 특히 강력한 발언 중 하나가 쥐와 벼룩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걸 빗대어 표현을 한 것이죠. 또한 이뿐 아니라 이번 테슬라의 비트코인 1조 5천억 원의 투자 행보를 보며 우리는 테슬라를 따라 비트코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교환 매체가 될 것 같지 않다, 너무 변덕스럽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교환 매체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이 부회장 역시 비트코인을 그저 암호화폐, 디지털 커런시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부터 보게 되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대한민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메리츠 대표, 존 리 등 이제 주식을 통해 큰 부를 쌓고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그리 좋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의 경우는 기업의 매출과 현재 가치를 비교하게 되죠. 퍼나 이제 ROI 등 현재 기업의 매출 대비 장기적으로 모았을 때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며 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가 실제로 일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의 주식에 투자를 했던 인물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이죠. 그래서 하는 말의 경우는 그저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디지털 쪼가리다, 투기이다, 도박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기대 심리로 올라간다는 말에 크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며 비대면 사회의 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서 신원 인증에 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화폐 또한 전 세계 중앙 은행들에게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없었다면 디지털 화폐의 개발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사실상 화폐 혁명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많은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또한 현재 토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디지털 화폐 자산의 토큰화라는 변화의 바람 속 비트코인은 한정된 공급량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발빠르게 확산이 되며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 정부는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며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거시적 경제 상황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 오리지널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높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이유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것을 실제로 워렌 버핏이 본다면 코웃음을 치겠죠.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준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현재 시대는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화폐 또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화폐혁명이나 새로운 자산이 탄생하는 순간을 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의 인정을 받고 크게 성장해 있을 때 이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현재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인도인데요. 오늘은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준비은행 총재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준비은행 총재는 이제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인도 준비은행인 스리 사크티 칸타 다스의 총재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와 CBDC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인도 분들의 이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총재의 경우는 암호화폐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며 정부에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인도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총재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는 시대에 발맞춰가지 않는 전통적인 은행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이지 변화를 따라가는 발맞춰 나아가는 은행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이죠.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이나 은행의 서비스가 기존의 은행권들에 비해 비용이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빠르죠. 한편 암호화폐에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그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분법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의 경우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이죠.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다는 것이죠. 한편 인도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경우는 금지 법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지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시기의 문제이지 디지털 혁명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조정장 속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는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 대표 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 운용자산 규모가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CI 파이낸셜과 제휴를 해 출시한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를 포함 운용자산 규모가 약 12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갤럭시 디지털 측은 최근 비트코인 및 기타 보유자산의 가치가 급등한 후 4분기 만에 약 3.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수익이 전망된다 덧붙였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장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죠.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의 가격은 변화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은 변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베이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그리 좋지 못하게 보았지만 그 태도가 180도 바뀐 기업이 있는데요. 심지어 자체 코인까지 개발할 정도인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에서 블록체인 결제 실험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인공위성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의 경우는 인공위성 블록체인 결제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은행 JP모건 체이스의 경우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끼리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를 실행하는 실험을 벌여 디지털 기기를 정상 작동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JP모건 측이 이번 실험을 위해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띄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덴마크 기업의 인공위성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번 테스트의 경우는 블록체인이 일상생활의 결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실험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 아직까지는 인공위성 블록체인 실험 자체가 무슨 효용이 있는지는 모르나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게 큰 그림을 위한 초석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록체인의 활용은 이뿐이 아닙니다. 현재 조금은 사그러들고 있는 듯한 코로나 팬데믹의 백신 접종에 디지털 증명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25일 백신을 맞는 모든 접종자들에게 발급하게 될 예방접종 증명서의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디지털 증명서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6포인트 대비 3포인트 오른 79포인트를 기록했는데 탐욕 단계가 이제 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며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격의 조정에도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이제 펀더멘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2, 3년 있으셨던 분들의 이제 멘탈이 아주 단단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은 절대로 사람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투자해야 되는 돈이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코인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하시길 바랍니다. 한 코인에 이제 몰빵했을 때 그 코인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폭락할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폭락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절대적으로 분산하시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를 본인들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한 20-30% 정도는 그래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넣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한다는 게 살짝은 어불성설인 말이네요. 네, 마지막 멘트에 조금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한 편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